네,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와 함께 혼란스러운 시장이지만 진짜 챙겨야 할 이슈부터 챙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을 놓고 리스크가 참 많은 시장이라고는 하는데 또 버티면서 잘 가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님, 앞으로 점검해야 할 이슈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인사이트도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2주 만에 나온 것 같은데 그동안 리스크가 참 이것저것 많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북한도 있고 뭐 별게 있었는데 다 그래도 잘 이겨내고 시장이 지금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시장을 과연 믿고 가도 될지 지금 뭐 더 사도 될지 이런 게 제일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차익 실현한 물량들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들어가도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라고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또 기대라는 것과 현실의 괴리가 무슨 차이냐면 기대는 이제 경제 지표를 볼 때 보면 어떤 현실로서 실업률처럼 딱 숫자가 나와서 지금 뭐 실직자가 얼마큼 있습니다. 뭐 이런 지표가 있고요. 어떤 지표는 보면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딱 듣기에는 뭔가 굉장히 전문적일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정확할 것 같은 지표들인 제조업 PMI라고 하는 지표도 다 사실은 설문조사를 통해 만들어낸 지표지 이게 어떤 수치가 딱 나와서 어이구 정말 잘 됐네 라고 할 수 있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미국에서 락다운 해제되면서 미국에서 발표되는 일부 경제 지표가 아주 강하게 반등을 좀 보였어요. 미국에서 뭐 트럼프가 얼마 전에 뭐 와우 이러면서 이제 트위터에다가 막 소매 판매가 뭐 17.7%가 늘었는데 막 이런 얘기도 막 했었죠.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살펴볼 건데요. 뉴욕 제조업 지수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고 불리는 뉴욕 제조업 지수하고 필라델피아는 또 서베이 지수를 보면 5월달 지표는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크게 잡혔죠. 네. 그리고 뉴욕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6월달에 예상치가 마이너스 20 몇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이너스 0.2가 나와서 거의 보합권이 나왔죠. 이런 걸 보면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필라델피아 연준의 서베이 지수 근데 이것도 기대 지수입니다. 이것도 전화해서 괜찮으세요? 요즘 좀 어떠세요? 그러는데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별로예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예상치보다 훨씬 뛰어넘으면서 27.5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되게 잘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에 비해서 어쩌면 미국 증시가 그래 돌아서는 속도가 뭐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조정을 받고 거기서 좀 기고 있는 흐름인데 왜 그런가 싶은 건데요. 이게 이제 좀 미국의 현실을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설비 가동률이고요. 설비 가동률이 이제 공장에서 설비가 얼마나 돌아가느냐 뭐 이거겠죠. 높아지면 좋은 거겠습니다. 4월 달에 64.9였고요. 5월 달에 예상치가 66이 넘었는데 64.8이 나왔습니다. 사실 기대를 보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좋아요라고 얘기하지만 까보니까 생각보다는 별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 지표와 실제 수치로 잡히는 지표 간에 물론 괴리는 있겠죠.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그럼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별로여도 라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이 괴리가 분명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최근에 6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회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정도로 빠른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시장이 인식을 할 때가 왔다고 좀 믿어도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이 파워포인트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굉장히 좋은데 파월 의장이 그렇게 빨리 우리 못 갈 것 같은데 그럼 어쩌면 시장이 지금 V자로 온 게 경기 V자는 절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걸 지표로서 보여주는 거니까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신규로 실직을 했으니 수당을 주세요 라는 건데 똑같죠. 확 안 좋아졌다가 막 좋아지는 속도가 당연히 너무 안 좋아졌을 땐 빠르게 올라오다가 뭔가 좀 눕죠. 그죠? 둔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좋아지는 속도가 좀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가 150만 8천 건이었는데 그 전주, 지지난주가 154만 2천 건이니까 3만 4천 건밖에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속도가 막 100만 건씩 툭툭 떨어지다가 이제는 거의 멈췄다는 150만 건 정도에서 물론 통계적으로 보기에 너무 짧아서 아직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를 지켜봐야지 이게 정말로
지지부진해지는 건지를 알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게 파란색이 다우지수인데 꺾이고 나서 사실 바로 튀어오르지 못하죠.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실물 지표는 그렇게 생각만큼 빠르게 좋아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 대선을 이제 뭐 4개월 반도 안 남았습니다. 바이든하고 싸우고 있는데 예전에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길 때 격전지였던 곳 거기서 이제 승리를 쭉 따내면서 막판에 역전극을 만들어냈는데 바이든하고 트럼프는 지금 바이든이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이기고 있고. 근데 뭐 사람마다의 정치적인 색깔도 있을 거고 뭐 지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바이든은 사실 시장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민주당 쪽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법인세를 늘리겠다고 해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갑자기 세금을 요만큼이라도 더 낸대요. 그러면 바로 영업이익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월가에서는 싫어하죠. 당연한 걸 거고. 근데 트럼프가 예전에 어쨌든 자기네 지역이 있을 거고 격전지가 있을 건데 그 경합 지역에서 바이든한테 다 졌습니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예전에는 2016년 대선 때 힐러리를 다 꺾었던 구간인데 같은 당인 바이든한테 이번엔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는 사실은 시장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도 물론 답답하겠죠. 코로나도 한 대 맞았고 락다운도 풀었는데 여전히 또 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이제 흑인 시위까지 있어가지고 근데 마지막 수단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를 너무 나쁘게 보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11월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아우 졌어 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트럼프도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 재정 정책이라고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야말로 돈을 쏟아붓는 게 언제쯤 될 것 같냐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딱 좋은 얘기일 것 같은데 자 11월이 대선입니다. 11월 3일이에요. 그러면 11월 첫째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나오니까 사실 유권자들이 볼 수 있는 고용지표는 10월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럼 10월치가 나왔을 때는 뭔가 달라져 있어야 이 숫자가 뒤집혀질 겁니다. 근데 10월 달에 나오는 지표는 9월 고용입니다. 9월 고용이 10월 첫째 주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9월에 좋아지려면 정말 늦으면 8월 초, 정말 늦으면 아니면 사실은 7월쯤에는 돈을 풀어야 고용이 확 좋아지겠죠. 이전까지 정말 메가톤급의 돈을 풀었다가 고용이 좋아졌어요. 근데 멈췄습니다. 이걸 다시 좋아지게 만들려면 정말 늦어도 8월 초고 그럼 웬만한 시간이다 싶으면 한 7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돈을 풀어야 9월 지표가 좋아져서 10월 초에 그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 그걸 트럼프가 유세장을 돌아다니면서 거봐라 내가 다시 미국을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외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지금 바이든에게 지고 있는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재정정책이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좀 거르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재확산 우려. 사실 뭐 이러나 저러나 제일 문제가 이건 것 같은데 아직 신흥국에서는 뭐 계속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락다운을 풀었던 미국에서도 확산이 좀 계속되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뭐 보이시는 곳들이 다시 갑자기 뭐 늘어나고 있는 곳인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아까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격전지라고 하는 곳과 되게 비슷합니다. 뭔가 어느 한쪽 당이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경합 지역이 하필 코로나가 좀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더 터지면 이러나 저러나 나라님 탓이라고 어차피 트럼프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급해지겠죠. 그죠? 물론 이걸 이용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하지만 이런 것들은 트럼프를 더 급하게 다급하게 만들 거고 돈을 풀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뭐 코로나가 확산된다. 이대로 쭉 확산된다라면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뭐 대선이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못합니다. 그렇다고 락다운을 걸자니 경제가 망가질 거고 락다운을 안 걸자니 퍼질 것 같고 근데 사실 트럼프의 선택지는 이미 정해놨죠. 자신은 락다운을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돈 풀어야겠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돈을 풀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기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홍콩 보안법을 가지고 이제 또 싸우나 마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좀 얘기가 있는 것 같다가는 또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 뭐 뉴스에도 많이 안 나오는데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서 중국을 좀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다시 미국을 강하게 내가 만들 수 있어. 내가 시진핑을 굴복시켰어. 이거를 가지고 뭔가 자신의 치적을 좀 삼으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냥 지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 뭐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신경 쓸 것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 외교 담당 정치 국원과 18일에 회담을 가졌는데 미국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 어차피 지키겠다라는 것을 재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볼 땐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앞에 뭐 두 가지는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뒤에는 괜찮은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차피 트위터로 조금 으르렁대는 트럼프의 모습이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서 너무 불안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해라 라고 하면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약간은 뒤돌아서서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 7월 정도만 되게 되면 얼마든지 상승장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같이 점검해 봤습니다. 네, 저희 한 3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7월 정도로 투자 가능할 시기가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과연 지수가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할 것 같고 주도 업종은 무엇이 될지까지 짚어주세요. 네, 바로 보죠. 시간도 없는데. 자, 아마존닷컴을 보시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이 IT 공룡들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가 사실 가격으로 보더라도 4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만 보더라도. 근데 중간에 코로나라는 게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아예 뭐 퀀텀 점프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 화면을 보면서 먼저 좀 볼까요? 여기 시가총액이 680억 달러입니다. 줌이라고 하면은 이제 화상회의 같은 거 하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 회사인데 여기가 2019년 12월에 보면 이 100만 명 단위거든요. 1000만 명이에요. 하루에 이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었는데 3월이 되니까 2억 명이 됐습니다. 4월이 되니까 3억 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금 여기 모여있는 7가지의 대형 항공사를 여기 항공사가 좀 타격을 받았으니까 얘들을 합친 시가총액보다 얘가 큽니다. 이 화상회의하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오른 걸 보면 저게 연초인데요. 연초부터 해서 지금 주가도 3배가 넘게 상승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뭐 테슬라인데요. 전기차의 상징인 테슬라의 시총이 도요타 넘어갔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GM, 포드 여기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굉장하죠. 토요타가 작년에 미국에서 판 자동차가 238만 대입니다. 테슬라는 19만 대를 팔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토요타보다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닷컴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닷컴 버블이라는 얘기 자꾸 나오는데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4차 산업이라는 게 한번 시장에서 좀 붐을 일었었죠. 그러고 나서 언젠가는 뭐 5G다, IoT다, 전기차다, 수소차다, 뭐 이런 것, 자율주행이다 이런 것들이 언젠간 되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물이 훅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다 까먹었어요. 그러고서 5G 정도는 이제 뭐 가시권 되는 것 같고 전기차도 가시권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테슬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언젠가는 되겠죠. 하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언택트라는 이름을 삼아서 시장에 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노리셔야 된다는 거고 이게 버블이냐? 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었던 그 미래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대를 빨아먹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시장에서도 사실은 뭐 지금 뭐 워낙에 순환매도 돌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실 텐데 무조건 뭔가 첨단스럽고 IT스럽고 분명히 될 것 같은 것들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발 빠른 이슈 챙기는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국내 관련 종목 위주로 짚어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박재현 대표와 인사 나누면서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